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쯤에 그 일본 메신저 라인 있죠? 그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한번 터져가지고 그거로 찍으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통치 구조라고 할까요? 뭐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 정치 환경이나 아니면 행정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놨는데 그 야후 재팬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 시쯤에 나온 기사인데 뭐 "독자, 어린이청, 자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화를 조정." 이렇게 요런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면 앞에 단독이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자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요게 단독 보도라는 소리죠. 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내각과 여당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당은 뭐 모두가 잘 알다시피 현재 자민당이죠. 그래서 내각과 자민당 그 간담회에서 아동 보육 정책 전문 부처인 아동청을 만들자. 뭐 일본어로 하자면 코도모초를 만들자. 요런 안건이 상정이 돼서 고게 안건이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확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민당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으로 "아동청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내각과 소위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당정협의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행정기관 하나 만들고 없애는 게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가능한 일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환경부가 있잖아요. 환경부가 옛날에는 그 박정희 정부 당시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나무 심는 그 부처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중앙행정기관 부가 됐잖아요. 장관이 있는 부가 됐는데 이 부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청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근 10 년이 넘게 걸렸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행정기관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래저래 이 중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녀가 있는 계층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아동 정책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어필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이게 자민당이 어찌 보면 자민당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음. 자민당 같은 경우가 정말 오래됐어요, 정당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가 진짜 전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생고 그래서 전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는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일본 제국이 무너지고 현대 일본이 생겨난 이후로 거의 모든 시간을 자민당이 정권을 쥐고 있었죠. 한 10년 전쯤에 이 민주당의 정권이 잠깐 넘어갔던 거 외에는 사실상 자민당이 모든 지금 내각을 구성 거의 다 대부분 자민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뭐 일본 사람들이 자민당을 사랑해서 백날 첫날 자민당만 찍어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음. 1970년대 80년대쯤에 이제 일본도 어느 정도 전쟁 복구도 되고 먹고 살 만해지니까 사회복지 강화 주장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조금 해결을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당시에 사회당이나 공산당이나 이제 그런 정당들이 마구마구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민당은 이때 발빠르게 이런 공약들을 자신들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사회보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연금 문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면요.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죠. 선거구당 한 명씩 뽑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대선거구제라 그래서 우리는 소선거구제라 그러죠.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게 우리나라 선거제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중의원이 2 명, 3 명까지 나오는 게 가능했어요. 그쵸. 그니까 투표를 해서 줄을 딱 세워서 1 등, 2 등, 3 등까지 뽑아 주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자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부에서도 막 "우리가 다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돼. 자위대 말고 국군을 가져야 돼."라고 주장하는 어찌 보면 우익 스탠스의 정치인들도 있고 반대로 일본은 전쟁 책임에서 겸허해야 되고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의
또 진보적인 뭐 일본식 표현대로라면 혁신적인 의원도 있는 거고요. 뭐 반대로 "야 대외 정책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그냥 미국에 맡겨 버리든지 하고 우리는 일본 국내 문제만 신경 쓰자." 요런 입장도 또 있고, 그러니까 제각기 정말 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새누리당 안에, 아 죄송해요. 새누리당 너무 오래됐죠. 요즘에 뭐 국민의힘 안에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도 있고, 어디 격하게 표현하면은 저기 정의당, 진보당 쪽 사람도 있고 노동당 쪽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정당이었던 거예요, 자민당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선거구에 2 명, 3 명까지 뽑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민당에서 "야 속 시끄럽게 싸우지 마. 파벌 다툼하지 마." 이러고 한 선거구에 그냥 2 명, 3 명을 그냥 다른 파벌, 다른 사당을 가지고 있어도 자민당으로 공천을 막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민당 내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뭐 유식한 표현으로 빅텐트가 되는 거죠, 자민당이. 하나의 우파 정당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혁신계, 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자민당이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런 풍토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세월은 그랬습니다, 자민당이. 그래서 이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수십 년간 민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도 이 어린이청을 설립하자면서 발빠르고 기민하게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아동청이라는 게 생기는 것에 일본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뭐 여기 한번 댓글을 볼까요? 댓글을 보면 또로로로 읽는다 뭐 이렇게 댓글이 돌아가는데, 그쵸. 선거에서 표를 얻고 싶으니까 아이들을 파는 것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야 니들 세금 더 거들라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금 탈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쓸데없이 행정청만 만들었다고 해서 내용 정책이 없는데 무슨 의미냐. 디지털 다음은 어린이. 함부로 자리를 늘리고 누군가 이득을 볼지. 새 부처에는 힘 있는 정치인 관료도 없기 때문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고 끝난다. 그러니까 이 의견이 왜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떤 정부 부처를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뭔가 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 공무원들도 많이 이렇게 늘려야 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내각과 입법부가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국회 안에서 소수 정당이나 여소야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행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싶어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못 하니까 요게 상당히 허들이 높아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죠.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을 만들거나 어떤 뭐 행정 개편을 할 때 되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만든 행정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뭐는 뭐 변론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한테도 워낙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고노다로 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이분이 방위상도 얼마 전에 했었고 그전에는 외무상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하고 되게 우리 YTN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요. 디지털청 장관, 그다음에 백신 담당 장관. 뭐 일본에는 장관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다이진,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디지털 담당 대신 백신 담당 대신 요런 역할을 여러 가지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청이라는 거를 스가 내각, 아베 내각이 무너지고 스가 내각 거기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본이 너무 아날로그고 뭐 팩스 문화, 도장 문화 이런 게 너무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일본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개혁해 보자. 개선해 보자.'라는 게 스가 내각의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청이라는 거를 부랴부랴 만들었고 거기 담당 대신 단또 다이진으로 이 고노다로라는 사람이 선임이 된 거죠. 네. 근데 뭐 결과물은 딱히 없으니까 사람들의 이런 불만 섞인 반응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쵸?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부처를 만들 때도 다르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정치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이유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얘들이 정말 백난천당 고인물이면 일본 국민들도 이 민주 시민들인데 안 뽑아주죠. 저 같아도 안 뽑아주겠어요. 그런데도 자민당이 지금 계속 천년만년 해먹고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음. 뭐 끝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 그니까 아우 표현이 또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아동 정책을 조금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되게 많죠. 뭐 아동 학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최근에 그런 누리 과정, 그니까 유치원 무상 교육 문제에 있어서 뭐 유치원 3 법이나 이런 문제도 많았잖아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동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여성가족부에가 있고 어떤 거는 보건복지부에가 있고 어떤 거는 교육부에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하나로 합쳐서 아동만을 전담하는 아동청을 만들자 혹은 아동부를 만들자 혹은 청소년부를 만들자 요런 의견이 일본에서 요렇게 어린이청이 만들어져서 만약에 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본 같은 것도 사실은 안 쓰고 카메라도 안 켜고 그냥 마이크랑 인터넷만 켜서 되게 횡설수설했던 면이 있는데 세 줄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일본 스가 내각이 이 어린이청이라는 거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선거에서 이기면요. 그게 공약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어떤 무슨 청, 무슨 부 같은 중앙 행정기관 같은 거를 만들 때 있어서 조금 자유롭다. 예, 정치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그다음에 끝으로 일본에서 아동청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요렇게 만들자 하는 게 그런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다. 요렇게 세 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좀 재미있는 주제로 찍어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